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전술핵 재배치 수준을 넘어서 독자 핵 개발을 위해서 NPT를 탈퇴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네,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의 기쁨조라고 발언을 해서 논란이 커질 전망입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탈퇴를 주장합니다. NPT 10조 1항에 보면 국가의 자의적인 조치로 NPT를 탈퇴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탈퇴할 권리가 있습니다. 전술핵 재배치 수준을 넘어 독자적 핵 개발을 위한 NPT 탈퇴론을 꺼내든 겁니다. 홍 대표는 한국도 핵 개발을 위한 물질과 전문 기술을 갖고 있다면서 1년 6개월 안에 핵탄두 100개도 생산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핵을 가지려고 작정만 하면 어렵지 않게 가질 수 있습니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김정은의 기쁨조라고 발언했습니다. 거기다가 또 90억을 준대요. 800만 달러. 김정은 기쁨조는 문재인 맞지요? 김 전 지사는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희수 전 헌재소장 후보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도 기쁨조에 비유했습니다. 비서실장 임종석이부터 요즘에 헌법재판소장 하려고 하던 통진당이 헌법에 문제가 없다는 그런 김희수 재판장 후보 같은 사람. 일부 의원은 문 대통령이 탄핵감이라고 발언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홍준표 대표가 배신을 했다며 사퇴를 주장했습니다. TV조선 김종우입니다. 정치현안 전문가들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종래 충남대 택임교수, 서정욱 변호사,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 네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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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인사낙마가 이어지는 가운데 청와대 인사팀을 향한 또 비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인사를 담당하는 조국 민정수석의 속내, 과연 어떨까요? 영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장 김희수 임명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정치 세력끼리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골목대장도 하지 않는 짓을 제발 백봉 선생님의 이름을 팔고 신사인 척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광난입니다. 이 광난에 휘둘린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지적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땡깡이니 골목대장직입니다. 시정 작별 수준의 망언과 괴담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형제입니까? 행정부도 그리고 입법부도 사법부를 단 하루라도 멈춰 세울 권한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24일 이전에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처리해 주시기를 국회에 간곡하게 호소 말씀드립니다. 자, 계속되는 인사 문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어떤 심경일지 기막힌 한 줄 평 저희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자, 기막힌 한 줄 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서 변호사님은 두들겨 맞겠지만 맞으며 가겠다. 저건 뭡니까? 결국에 조국 수석이 민정수석에 임명될 때요. 예. 이런 취임사를 했어요. 뭐냐면 이게 고심 끝에 민정수석직을 수락했다. 예. 능력이 부족하지만 최대한 해보겠다. 여기저기서 이게 두들겨 맞겠지만 맞으며 가겠다. 어허. 이게 본인 심정을 취임사했는데 지금 이게 바로 그런 심정이 아닐까. 저는 이게 조국 수석은 본인 잘못을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이게 야당의 발목 잡기. 야당 이게 탓으로 돌리고요. 예. 아마 이게 제가 보기에 문재인 대통령도 절대 이게 조국 민정수석 교체 안 합니다. 어허, 예. 왜냐하면 이게 인사 참패에 대해서 좀 야당 탓으로
예. 남 탓으로 하기 때문에 좀 교체를 안 할 거로 보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는 이미 이게 레드라인을 넘어섰거나 경계에 와 있어요. 정말 이게 인사 실패는 심각하고요. 예, 예. 지금 이게 4개월이 다 됐는데 조각도 못 하고 있어요. 예. 이건 이게 5년 단위면서 큰 문제고요. 저는 이게 인사 추천 실명제라든지 예. 기존의 공약 있잖아요. 예. 이런 시스템에 의한 인사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하지만 두들겨 맞아도 뭐 무쇠의 뿔처럼 그렇죠. 가겠다는 입장이지만 두들겨 맞는 거는 아프긴 하잖아요. 제가 보기에 별로 안 아파하는 것 같아요. 아까처럼 이게 김희수나 김명수 대법원장 전부 이게 야당 탓 이래 하기 때문에 본인 예. 잘못 생각 안 하기 때문에 물론 이게 박성진 장관은 좀 아프겠지만 그 정도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조국 수석의 임무는 검찰 개혁에는 더 큰 게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읍참마소가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허허. 김 교수님은 코드 앞에만 서면 네, 그 왜 무슨 어떤 가수가 노래 부른 것 중에 그대 앞에만 서면 왜 작아지는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착안을 한 건데 지금 조국 민정수석에게 소위 그 사람 채용할 때는 블라인드 채용 방식으로다가 아무런 견해 없이 그야말로 백지 상태도 해보라고 하면은 달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어떤 연유에 의해서든 이분이 괜찮다라고 했을 경우에 이분이 과연 100% 할 수 있을까? 예. 그것이 뭐 경우에 따라서는 대통령일 수도 있을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진보 세력이라 진보 단체일 수도 있을 것이고 예. 그래서 헌법재판관이 그 엄청난 부동산 증권 투기를 한 것도 모르고 어허. 또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박성진 후보자가 그렇게 독특한 사상 체계를 갖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예. 법무장관 후보가 그런 과거의 검증 끔찍한 어떻게 보면 특이한 예. 그런 경력이 있는 것도 모르는 그러니까 철저한 검증을 할 수 없는데 그 할 수 없는 이유가 예. 조국 민정수석의 사물 이해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예. 코드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된다. 코드 때문이다. 우리 장 교수님은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유행가 가사 같네요. 아니 유행가 가사 가지고 아주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구절을 노래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노래 예. 그래서 물론 찬송가네. 지금 인사수석이 이렇게 즐거운 마음은 아니겠지만 예.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사랑의 대상은 문재인 대통령과 국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인사가 그만큼 상당히 중요하고 이 가사에 보면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이익을 굳지 않고 이런 아주 중요한 말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또 인사 참사 수준까지 온 이 사태도 참고 앞으로 문 대통령과 국민을 향해서 앞으로 끝까지 일로 매진하겠다. 예. 그래서 과거 정권을 보면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만큼 예. 인사가 정권의 성패의 가장 핵심적인 모습이고 예. 이것이 더 앞으로 악화되면 인사가 망사해서 정권 실패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 문재인 정권의 지금 시험대에 들어섰다고 봅니다. 그렇기 어허. 때문에 사랑을 항상 오래 참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 가사대로. 그래서 일정 부분 인사 참사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시스템이라는 것은 뭡니까? 무슨 고장이 나면 그 시스템을 기계를 바꾸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이런 시점까지 저는 와 있지 않나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그렇군요. 양 변호사님은 어둠의 유혹 그리고 퀘스천 마크. 어둠의 유혹을 혹시 느끼고 계실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어둠의 유혹을요? 최근에 이제 인사와 관련돼서 예, 문제가 예. 됐던 부분들이 좀 구별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낙마를 한 분들이 계시고 예. 실제로 그분이 굉장히 이제 총리마저도 독특하다고 할 정도의 참 보기 어려운 어떤 부분을 드러내서 어쩔 수 없이 낙마한 분들도 계신데 전자의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문제가 된 부분들은 사실 조국 민정수석이 책임질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걸 어떻게 민정수석이 그것까지 책임을 집니까? 예. 다만 진짜 뭔가 이건 국민들이 보기에도 조금 이해가기 어렵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민정수석 자리에 있지만 과거와 달리 예를 들어서 사정기관을 동원해서 평판조회를 한다든가 이런 데 좀 거부감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른바 뒷조사처럼 네. 지난 정권에서 잘못된 형태로 처해졌던 것처럼 비출 수 있다는 것도 있고 그게 밖을 의식해서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도 그런 부분을 꺼려야 하기 때문에 예. 공식적인 문서 그리고 불러다 청와대에서 직접적으로 얘기 나눈 거 후보자 본인이 작성해서 내놓은 문건 이런 걸 치중을 하다 보니까 예. 엉뚱한 데서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 터지니까 아하. 이거 나도 이거 옛날처럼 해봐야 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건 어둠의 유혹. 네, 뒷조사를 해봐야 되는 게 아니냐는 유혹을 느끼실 수도 있는데 예. 이제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예. 그 부분에서 너무 거리끼어 하지 마시고 최근에 이제 인터넷에 공개된 자료들마저 상당히 많잖아요. 예.
야당들도 다른 거 뒤졌던 게 아니라 공개된 자료들 막 뒤져보다 보니까 나오고 이런 것도 많이 찾았잖아요. 예. 그런 거 정도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네. 굳이 어둠의 유혹 느끼지 않으시더라도 조금 더 네. 철저하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워낙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문제에 있어서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은 반대의 입장이고요. 그래서 그렇죠. 캐스팅 보트를 진 것은 사실 국민의당입니다. 국민의당은 이 김명수 후보자를 도와줄까요? 안 도와줄까요? 저희가 OX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지금 인준 표결을 앞두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당의 입장 세모를 교수님 해주셨어요. 네. 먼저 제가 답변합니까? 세모가 특이하지 않습니까? 세모는 또 뭡니까? 지금 우리가 이 국민의당을 볼 때 국민의당이 당 전체로서의 집합 의지를 갖고 뭘 하고 있느냐, 아니면 의원 개개인에게 그 자율 투표로 하게 되느냐, 그건 뭐 표현하겠다는 집합이냐 뭐냐 다를 수 있지만 어떻든 간에 제 얘기는 당론으로서 일사불란하게 어떻게 하기로 하고 하는 거냐. 지금 그런 모습은 아니면 아니죠. 의원들끼리 개개인으로 하고 있느냐. 예. 그런데 그 의원 40명의 사람마다의 의견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죠. 아마 국민의당 의원들 소대부도 모를 겁니다. 예. 그래서 일단 저는 모르겠다는 얘기고. 예. 두 번째는 국민의당 의원들이라면 다른 당 의원들과는 별개로 굉장히 고민이 많을 거예요. 찬성을 해야 되나 반대를 해야 되나. 그것이 양쪽이 다 이렇게 득과 실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서도 국민의당 의원들도 예를 들면 전국구냐 지역구냐 호남이냐 아니냐 안철수 대표와 가깝냐 안 가깝냐 김동철 대표와 그러냐 이런 후보자하고 어떤 이냐에 따라서 사람마다 잘 계산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아마 투표가 어느 날 정해진다면 그 직전까지 민심을 봐서 결정했기 때문에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래서 모르겠다. 제가 아주 신통력을 갖지 않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변호사님은 X. 저는 이게 그 국민의당이요 당론으로 이제 그 인준 동의해주자 이게 협조고요. 근데 이게 자율 투표에 맡기면요. 결국 이 김일수 헌재 소장처럼 부결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협조 안 한다 이런 의미인데 저는 이게 협조를 안 한다는 게 두 가지 이유예요. 첫째는 이게 그 안철수 대표가 이제 그 제2중대 길을 가지 않습니다. 이제 그 선명한 야당의 길로 갑니다. 이런 강해지셨죠. 그렇죠. 이게 그저는 강철수, 독철수 이게 첫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이게 그 추미애 대표의 발언이에요. 추미애 대표가 이게 저번에 머리 자르기 발언 한번 하고요. 또 이번에 그 헌재 소장 인준됐을 때 뭐 이게 깽판이니 골목대장이니 이런 게 자꾸 야당을 자극하는 발언을 했잖아요. 근데 집권당의 대표라면 청와대에다가 쓴소리 직언을 해야지 협치의 대상인 야당을 이게 공격하면 안 돼요. 근데 추미애 대표 그 발언에 사과도 없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대리 사과하기도 힘든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국민의당이 순순히 협조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그래서 저는 X로 보는 거예요. 장 교수님도 같은 의견이신가요? 뭐 거의 비슷한 의견인데 결국은 정당의 목적은 선거를 통해서 집권을 하든가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는 게 요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뭐 물론 선명성이라고 말씀을 했지만 선명성을 지금 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올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난 노무현 대통령 때 열린우리당이 총선에서 과반을 획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호남민주당한테 호남 전체를 지방선거에서 내주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당이 지금 필요한 것은 민주당과 호남을 두고 서로 패권 경쟁을 하는데 여기에서 강한 전선이 필요하다. 이 강한 전선이 가장 효과적인 것이 뭐겠습니까? 국회에서 표결 아니겠습니까? 힘을 보여주는 것. 힘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에서 국민의당이 앞으로 호남을 우리가 책임지고 가겠다. 그런 지방선거 전략으로 일환으로 보면은 여기에서 자율투표로 맡겨서 부결을 독려할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거죠. 뭐 방금 말씀하셨지만 감정 싸움이 너무 나갔다. 결국은 정치는 사람이 하는 건데 사람의 감정을 서로 지금 악감정을 해서 그러면 결국은 반대를 하다가 무관심으로 가면은 서로 가족보다도 못한 그리고 동료보다도 못한 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갈 때까지 간 것이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현재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양 변호사님은 국민의당이 김명수 후보자에 대해선 도와줄 것이다.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당위적인. 해요. 왜냐하면 김일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뭐 형법재판소도 굉장히 중요한 기관인 거는 뭐 두말할 의외지 없지만 대법원장 자리는 이게 무게감이 또 그것과도 한참 다릅니다. 정치적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는 여권에도 안 좋고 청와대도 안 좋고 야권의 어느 쪽에도 안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단적으로 이게 지금 굉장히 지금 뭐 그 추미애 대표의 발언 때문에 서로 감정도 안 좋고 한 건 틀려온 사실이지만 그거를 어느 쪽이든이 아니라 양쪽 다 풀어내지 않으면 양쪽 다 굉장한 부담감으로 작용을 할 거예요. 이건 사안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첫째로는 여권과 청와대에서 노력을 많이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해야 한다라고 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리고 국민의당 입장에서도 당 대표이긴 하지만 추미애 대표의 말 한마디 한마디 때문에 이렇게 또 좀 좁은 모습을 보여주면 이게 좀 속 좁다라는 소리 들을 수 있는 어떤 타이밍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당위성 위원회에서 저는 동그라미로 봤습니다. 그럼 여기서 민주당과 국민의당 입장 직접 육성으로 들어보실까요? 국민의당은 소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의사 일정에 합의하면서 그간에 여러 차례 질질 끌고 가서 최소 20표는 확보해 주겠다라고 장담을 한 바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공백의 장기화를 대법원 공백도 야당이 정쟁거리로 삼아서 그런 일이 발생된다면 그런 일은 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잊을만 하면 판을 깨는 방식으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이런 사람을 관종이라고 부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게 가장 큰 회방꾼은 추미애 민주당 대표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발목을 가장 세게 잡고 있는 사람도 추미애 민주당 대표입니다. 모욕해놓고 사과 한마디 없이 도와주세요 하는 것이 추미애식 예법입니까? 추미애 대표와 민주당에게 협치는 협박 정치를 말하는 겁니까? 장진영 대변인이 아주 그냥 직설적인 표현으로 하는데요. 양 변호사님, 저 추미애 대표의 발언 문제는 어떻게 뭔가 해결하고 가긴 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요. 장진영 대변인이 저렇게까지 얘기를 하시는 거는 이미 이제 한 차례 지난번 머리 자르기 발언 때 이른바 대리 사과를 통해서 해결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당 내부에서는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하다 보니까 추미애 대표에 대해서 이게 해결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예 사퇴 예고까지 하자라는 요구까지도 내부에서 목소리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렇게까지 장진영 대변인도 사실 저 말씀도 좀 저는 요즘에 이렇게 말들 세게 하세요. 표현들이 굉장히 이제 너무 추미애 대표도 그러시지만 뭐 관종 이런 거는 사실 요즘 막 그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비아냥거릴 때 맞아요. 튀는 사람한테 너 관심 받으려면 종자 뭐 이런 뜻이잖아요. 비속어죠. 서로 저런 식의 비속어까지 쓸 필요가 있는지는 정말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드리게 말씀드려는 뭐 이 정도면은 뭐 추미애 대표를 넘어서는 최소한 민주당에서 원로급이라든가 청와대에서 직접적으로 나서거나 이런 정도 수준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구나.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 말하자면 뭐 인사 전쟁이 벌어진 것과 마찬가지고 니 탓 내 탓 공방이 지금 심해지고 있는데 민주당의 아쉬운 상황 아닙니까? 저 국민의당 요구대로 정말 사과를 할까요? 추미애 대표는 지금 야당의 대표 같은 그런 모습을 제가 지금 쭉 보고 있는데 여당은 포용적인 모습이고 그리고 이렇게 다독이는 그리고 끌어안는 그런 모습이 상당히 중요한데 추미애 대표의 저런 것도 추미애 의원이 정치를 하루 이틀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저는 고도의 정치적인 계산, 노림수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강한 자극적인 말을 상대방에 날릴 때는 일단은 내부적으로 자기 좌파 세력을 어떻게 보면은 결집시키는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당으로서는 지방선거에서 지난 대선과 같은 효과를 보이지 않으면 당대표로서는 성공한 선거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기존의 우리 세력만 가지고 가도 지방선거에서 압승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깔린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보다도 일단은 우리 아군들을 먼저 단단히 결집시키고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의 정책으로서 예산으로서 그리고 그 기타적인 부수적인 그런 세력들을 끌어들이는 그런 어떤 선거 전략적인 그런 멘트를 지금 날리고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